나도 이 테크트리 따라보면 부모님 정도는 살겠지. 청년들만의 탓은 아니다. Nope. 네, 안녕하세요. MG홈그런데 민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채널에 올렸던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런 댓글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의 경쟁에, 대학 가서는 취업 경쟁에, 졸업해서는 취업할 자리가 없다.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가 싶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노력 안 한 탓 아니냐. 김가빈님은 아니고 김가빈님한테 하는 어떤 분이, 이건 뭐 닉네임을 제가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 결국 더 많은 노력이 답일까,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뭔가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좀 깔아준 이 정석적인 테크트리 같은 게 있죠. 이 테크트리를 타야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인데,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초중고 12년 끄지없이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서의 승자는 좋은 대학을 가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2년을 보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가면 보통 이제 정말 빠르면 여자분들 칼 졸업하면 4년이지만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길게는 10년까지 보죠. 이 대학생들의 어떤 목표는 취업 준비죠. 결국 이 기간은 내가 일자리를 갖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이다. 여기에서의 민원은 번듯한 직장을 얻습니다. 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은 고시에 패스해서 전문직이 되거나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어떤 테크냐? 조직에 충성하는 테크죠. 회사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같다. 조직에 충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아둔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승리한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은 중산층이 되는 거죠. 내 집도 마련하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해서 그냥 뭐 잘 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밟아온 테크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 테크트리를 따라서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기성세대랑 청년세대가 굉장히 세대 간의 어떤 간극도 크고 공유하고 있는 경험들도 다른데 이 큰 테크트리가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제가 이제 조카들이 옆에 사는데, 조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큰 틀이 똑같습니다. 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도 벌써 학원 다니면서 시험을 보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좋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학 경험은 회사를 가고, 회사를 가면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상이 이렇게 변하는 동안 이 테크트리가 크게 안 변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기성세대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이대로 성장을 했겠죠. 이 부모님 세대에서는 말이죠, 사실 이 테크트리가 잘 먹혔습니다. 이 테크트리가 잘 먹혔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공식이 통하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도 성장기였죠. 1970년대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정말 100불 정도 되던 국민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50년대에는 60불이었는데 2만 불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새롭게 생기는 직장도 굉장히 많았고, 제조업이 특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만큼 뭔가 철저하게 숙련되고 말을 잘 듣는 교육된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문직도 철저하게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변호사, 의사 된다 하면은 중산층이 아니라 바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죠. 기본적으로 조금 노동이 귀하던 시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는 이 테크트리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습니다. 이 테크트리대로 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테크트리대로 살면은 최소한 중산층에 편입이 돼서 내 집도 마련하고 여유 있게 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한테도 이 테크트리를 강요를 하게 되죠. 이 시대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뭐 그분들도 나쁜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고, 급성장하는 이 우상향 시대를 살아보니 이렇게 살면 괜찮더라, 너네도 이렇게 살아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이 테크트리 따라보면 부모님 정도는 살겠지, 열심히 일하면은 나 한 몸 건사하고 가정 꾸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문이 점점 더 좁아지죠. 과거 같은 이 성장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테크트리가 안 통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좁아지죠. 첫째로는 취업의 문이 좁아집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 6%였던 게 지금 거의 10% 육박하죠. 올해도 보니까 9%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교를 졸업한다,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다, 혹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졸업한다, 번듯한 회사 들어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죠.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 전체가 벌써 이제 일자리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잡아먹으면서 사람보다는 컴퓨터 기계가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것들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시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있었던 양질 일자리는 이 고도 성장기의 일자리를 차지한 기성세대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필요 없어지고 고도 성장기 일자리는 이미 점유되고, 청년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집 마련의 문도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가 왼쪽에 보이는 데이터가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PIR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Price Income Ratio죠. 인컴,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도대체 몇 배냐. 그래서 쉽게 보면 이 숫자가 내가 몇 년을 일해야 집을 살 수 있냐. 물론 따로 소비를 하나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도대체 몇 년을 일해야 이 집을 살 수 있냐라는 데이터인데 보시면 2014년, 15년까지만 해도 한 9년 정도 빡세게 모으면 집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7.4가 됐어요. 이게 2021년도 1분기에 17.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20년 가까이 일을 해야 그것도 하나도 안 쓰고 이만큼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만큼 답이 안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거 옆에 보시면 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입니다. 11억. 17.4도 제가 보기에는 후이 쳐준 거예요. 11억이면 연봉이 5천만 원 22년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근로소득의 상승은 비교적 직선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못 쫓아갑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 싶은데 아무튼 회사는 돈을 엄청 버는데 내 월급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과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 집들은 또 누가 점유하고 있냐? 이미 올라간 집들은 대부분 기성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죠. 청년들이 요새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어쩌면은 이 몸부림이죠. 그것마저 못하는 대부분의 어떤 청년들은 더 안타까운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재밌는 거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 자, What the FUCK happened in 1971? 그러니까 1971년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냐라는 걸로 얼마 전에 밈처럼 이 미국의 인터넷에 굉장히 떠돌던 특히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1972년 이게 어떤 해냐면 금본위제라고 그래서 달러가 금하고 이렇게 연동됐던 그 시기가 바로 1971년 이전이고 이걸 기점으로 이제 달러가 막 프린팅되기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프로덕티비티, 어떤 사회 생산성은 246%가 올라갔는데 컴펜세이션, 노동의 가치죠. 그러니까 급여는 115%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결국 어떻게 보면 자본가와 노동가 뭔가 자산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어떤 차이점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것 같냐면 What the F happened in 요때죠. 2015년, 16년 요 시점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냐라고 제가 보기에 나중에 참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돼.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았는데 집도 못 사.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라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다 대고 너 노력이 부족했다. 더 열심히 해라. 그건 사실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물론 이 좁아지는 문 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취업할 때 좁은 문을 뚫고 또 거기서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까지 하고 이런 청년들도 제 주변에 보면 소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이 누군가는 이 좁아진 문을 조금이라도 넓히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체 왜 저 문이 저렇게 좁아져가지고 이 대부분의 청년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그 이유도 조금 알자는 거죠. 저 문 틈이라도 조금 넓혀보자고. 어차피 옛날처럼 기회의 땅은 오지 않겠지만 뭔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안 그래도 팍팍한데 조금이라도 좀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핵심은요. 제가 보기에 핵심은 더 이상은 이 공식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이 공식이. 이 중산층 되는 공식.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찬가지죠. 초중고 시험 잘 봐서 대학을 가고 대학 가는 것까지 오케이. 대학생들 취업 준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한번 안 돼요. 번듯한 직장 구하기가 힘듭니다. 승자가 되기 힘들어요. 여기서 근데 번듯한 직장을 구해도 뭡니까? 과거처럼 해서는 중산층 되기도 힘들다.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다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도대체 이 시스템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세뇌한 게 누구냐? 세상이 바뀌면 뭔가 거기에 맞게 어른들이 사실은 좋은 길들, 그러니까 다양한 길들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줬어야지. 어린애들한테 늘 시험 잘 봐라, 대학 잘 가라, 좋은 회사 가라,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른들이 조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다들 그냥 정해진 길을 가도록 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너무 말을 잘 듣는 우리 청년들이 참 조금 안타깝다. 저도 저 스스로 조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대부분 청년들은 취업 안 된다고 참 아우성인데 또 한편에서는 정말 마땅한 인재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현실을 대변하는 묻픈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어른들 말을 이제는 너무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돼. 그 말대로 따라가기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바뀌었다. 성공공식은 이제 폐기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도 찾고 있는 과정이지만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편이 뭔가 이 정해진 길을 걸으면서 조직의 부속품이 되고 기성세대가 걸어왔던 거를 답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만의 탓은 아니다.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탓이라기보단 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한번 개선해 나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